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우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을 느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항상 상승과 하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자꾸 어디가 떨어진다, 안 좋다, 경기가 어렵다 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해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우량 자산을 그냥 팔아버리는,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인플레이션의 원리,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 뭐 하락론자들 얘기들처럼 인플레이션이 오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 예, 이 얘기도 물론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현금을 보유했다가 집값이 바닥일 때 혹은 더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경험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간과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보유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현금을 10억을 갖고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8%다. 그러면 8%만큼의 수익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일정 부분의 현금도 보유해야겠죠. 근데 전 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뭐 채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채권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 받기로 하는 그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도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더라. 네. 그러면 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우량한 주식이라든가 뭐 우량한 사업체 이런 거는 이제 또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뭐 주식이나 또 사업체에 돈이 많이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이 여러 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돈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네, 적정한 대출을 안으면 이 대출에, 만약에 대출을 내가 3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3억의 가치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 부담이 커져서 결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파산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1억을 대출 받아서 뭐 내 돈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샀다 이랬을 때, 월세를 만약에 한 70만 원 받는다. 그리고 이자가 뭐 1억에 뭐 그죠? 뭐 3%, 3.5% 해서 30만 원씩 이자를 낸다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 7천의 자산을 샀는데, 그 돈이 1억이라는 돈은 대출이고 7천만 원은 내 자산인 거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충당하면 오히려 돈이 3, 40만 원 남는 구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1억에 대한 그 빚도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대출을 받는 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산이 그런데 이 가격이 만약에 더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오피스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떨어지더라도 내가 안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팔면 그만이에요. 왜 안 팔아도 되냐면, 나는 현금 흐름이 30만 원 이자를 제하더라도 40만 원 현금 흐름이 나오게 돼요. 1년에 480만 원의 연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팔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버티면 어떻게 되죠? 버티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더라. 그죠?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면은 언젠가는 그 가치를 발현하더라.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오피스텔 자체도 물가 상승률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여러분 임대료도 같이 오릅니다. 월세가 60만 원, 70만 원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임대료, 전세나 월세에도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70만 원 받지만 나중에는 1년 후, 2년 후에는 75만 원, 8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자를 제하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 차익보다는 시세가 좀 덜 오르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상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또 불황일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할 거다. 그리고 이 불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상 구성을 해놓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출을 좀 일으켜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익형,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 부동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내가 나의 본연의 내가 업무해는 임금의 가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또 임금, 고용에서 그 또 새로운 일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임금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값은 같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거나 내 몸값, 내가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내 몸값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내 몸값을 올려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말씀드린 항상 앞바퀴 뒷바퀴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뒷바퀴는 부동산 투자고 앞바퀴는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들. 최근에 그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제 건물주 마블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또 본인의 몸값을 올리거나 또 다른 부수입을 창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인플레이션 시대에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게끔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킨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값을 올려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누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